안녕하세요. 조재팔입니다. 오늘은 낙찰이 되고 잔금을 미납하게 되면 재경매가 나오죠. 또 낙찰이 되었는데 절차상의 하자나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매각 불허가 결정이 되어서 다시 경매에 나올 때도 있고요. 이럴 때 낙찰이 되었다가 다시 경매에 나왔을 때 입찰 금액을 얼마로 쓸 것인가? 요거는 일반 물건의 입찰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지난번 낙찰가 언저리 금액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의 경우를 보면 2,500만원에 낙찰이 됐죠. 그러면 이게 대금을 미납해서 재경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2,500만원의 언저리를 쓰는 경향이 있더란 얘기예요. 매각 불허가 결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렇게 재경매 사건의 경우에는 굳이 높은 금액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사례 한번 봅시다. 최저 매각 금액이 1,019만 9천원이죠. 6명이 경합을 해서 2,509만 9,900원에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1,000만원짜리를 2,500에 쓰다 보니 비싸게 샀다고 판단했는지 대금을 미납하게 됩니다. 미납하고 다시 경매에 나오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경쟁자가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3월 18일 입찰 때는 6명이 입찰을 했었고 다시 미납을 해서 재경매에 나왔을 땐 단독이죠. 1명. 낙찰자는 2천만 1,000원에 낙찰되었는데 최저가 1,019만 9천 10원만 써도 낙찰되는 거죠. 굳이 2천만원까지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 심리가 지난번에 미납을 했을 때는 이 물건에 대한 뭔가 하자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불허가 결정이 나왔을 때도 혹시 이번에도 불허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입찰을 꺼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경매 사건의 경우에는 굳이 낙찰받을 욕심으로 정가격보다 높게 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물건도 그렇고요. 다른 물건 한번 볼게요. 2019 타경 977. 자, 이 물건도 통영에 있는 물건인데 510만 7,200원짜리가 12명이 입찰을 했죠. 굉장히 많이 입찰했습니다. 그리고 낙찰은 1,558만원에 낙찰되죠. 그런데 이 낙찰자도 대금을 미납했습니다. 이때 입찰자들은 왜 미납을 했을까? 이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좀 비싸게 낙찰받았다 판단되면 미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납하는데 부담이 없죠. 1,558만원에 낙찰되었지만 보증금은 51만원만 납부했죠. 51만원만 포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재경매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재경매가 나왔을 때 이 물건을 낙찰받을 욕심으로 1,558만원보다 높게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지난번 경매 사건에 12명이 나왔지만 12명이 나와서 1,558만원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되었지만 재경매 사건에서는 단독 입찰이죠. 그래서 한 명이 입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미납을 하고 미납 또는 불허가 돼서 재경매가 나왔을 때는 굳이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또 물건 하나 봅시다. 자, 요 물건도 한번 봅시다. 요 물건도 경북 봉화에 있는 물건입니다. 자, 감정금액이 1,030만원입니다. 그런데 8명이 경합해서 4,720만원에 낙찰이 되었죠. 굉장히 비싼 금액이 낙찰이 됐습니다. 자, 이 물건은 불허가가 됐습니다. 대금 미납이 아니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미제출로 불허가가 된 겁니다. 손씨가 낙찰받았었죠. 그리고 다시 재경매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18명이 나오게 됩니다. 요 4,720보다 좀 금액이 적어졌죠. 3,175만원. 이때 낙찰받을 욕심으로 4,720만원 높게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요 금액보다 낮게 쓰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정말 이 땅에 사연이 있거나 꼭 낙찰받아야 되겠다. 또
비싸게 낙찰받아도 팔아먹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 높게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재경매 사건에서는 이 금액보다 높게 쓸 필요는 없다.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18명이 나왔지만 금액이 3,175만 원이죠. 적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4,720만 원에 낙찰받던 사람은 입찰에 참가하지 않을 건 확실하잖아요. 이 금액에 또 입찰할 거라면 잔금을 냈겠죠. 그러니까 4,720만 원에 낙찰받은 사람은 입찰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차순위 금액이 얼마였는지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알 수 없으므로 적당히 3,175만 원, 아마 같은 손신 걸 보니 같은 일행인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이분들이 4,720을 쓰고 그 당시 2등이 한 3천만 원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3,175만 원에 입찰을 하게 되죠. 18명이 들어왔죠.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또 불허가 됐습니다. 불허가 됐죠. 그리고 다시 1,000만 원의 재경매가 나왔습니다. 이때 우리 카페 회원이 낙찰받게 됩니다. 그때는 4명밖에 입찰이 안 들어오죠. 그리고 2,101만 원에 낙찰받게 됩니다. 그렇죠? 재경매 사건이 이렇게 많이 줄죠. 4,720에 낙찰되었다가 3,175만 원에 낙찰되었다가 두 번 불허가 되니까 경쟁자가 18명에서 4명을 확 줄죠. 경쟁자가 준다는 것은 그만큼 낮은 금액에 낙찰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경쟁자가 많으면 낙찰 금액이 높아지겠죠. 자, 이러니 재경매 사건에는 굳이 높은 금액, 정가격까지 올렸을 필요가 없다. 자, 또 물건 하나 봅시다. 자, 이 물건 한번 봅시다. 울산 동구 방어동 법정의 상권 물건입니다. 5,200짜리가 2,554만 7천원까지 떨어졌어요. 지난번에 누군가가 4,167만 9,999원에 낙찰받았죠. 굉장히 높은 금액에 낙찰받았죠. 2,500이 최저가인데 전 가격보다 높게 낙찰받았어요. 비싸다고 판단되었는지 미납을 하게 되죠. 미납을 하고 다시 경매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 1등은 4,167만 9,999원이고 2등이 2,857만 원이죠. 그런데 다시 나왔을 때는 단독으로 낙찰이 됩니다. 단독 2,554만 7천원 최저가 그대로 낙찰받았죠.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경매 사건에서는 굳이 높은 금액으로 입찰할 필요가 없다. 모든 물건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미납한 사유가 대충 봤을 때 전 낙찰자가 높은 금액에 낙찰되었다고 판단되어 미납을 했다. 그렇다면 그보다 낮게 써야 되는 거란 얘기예요. 물론 전 낙찰자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유로 미납을 했다. 다시 입찰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런 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는 전 가격보다 높게 쓸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물론 이 물건을 세상 없어도 낙찰받아야 되겠다. 높게 쓰더라도 팔아먹을 자신이 있다. 그렇다면 굳이 낮게 쓸 필요는 없죠. 높게 낙찰받아도 팔아먹을 자신이 있다면 높게 쓰는 것은 무방하나 기왕이면 싸게 낙찰받는 것이 좋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 때 재경매 사건을 유심히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아마 제 말처럼 대체로 그럴 겁니다. 그러니 혹시 여러분들이 재경매 사건에 입찰할 때는 굳이 전가격까지 올려 쓰지 말고 최저가에서 깔짝거려봐라. 낙찰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예요. 어떤 물건이냐 하면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토지입니다. 감정이 10억 7,398만 4천원이고 5억 2,625만 2천원까지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졌는데 10억 8,780만 100원에 낙찰됐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9명. 최저가 5억 2,600이고 전 가격이 7억 5,100인데 왜 이렇게 높게 썼느냐? 왜 이렇게 높게 낙찰이 됐느냐? 이때 1월달하고 2월달 사이에
SK 하이닉스가 처인구로 이전을 한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그 하이닉스 공장을 처인구에 뭐 증설을 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10억 8,780만 100원에 낙찰이 됩니다. 굉장히 높은 거. 그런데 이렇게 잘 사놓고서 대금을 미납했어요. 대금 미납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10억 8,700이 이제 낙찰이 호재가 떴죠. 호재가. 그리고 재경매가 나왔어요. 13억 1,100에 낙찰받았죠.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는 재경매 사건의 경우에는 정가액보다 높게 쓸 이유가 없다. 또 이 물건도 그래요. 이 물건은 높게 쓸 이유가 없어요. 13억 1,100 쓸 바에는 이 사람이 10억 8,700에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미납했죠. 그럼 보증금 5,262만 5,200원 몰수됐죠. 5,200만원, 5,260원 몰수됐죠. 그러면 10억 8,700과 13억 1,100, 한 2억 3천 차이 나죠. 2억 3천, 2억 2, 3천 차이 나죠. 차라리 이 사람한테 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 사람 보증금 물어주고 요걸 이전받는 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13억에 살 바에는, 13억 1,100에 살 바에는 10억 8,700에 사는 게 낫지 않아요? 보증금 물어주고. 그래도 한 2억 싸게 사는 거 아니에요? 등기비 감안하면 1억 5천 싸게 사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금액보다 높게 쓸 바에는 이 사람 몰수됐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보증금 몰수됐으니까. 그럼 보증금 물어주고 이거 인수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이 금액으로. 그렇죠? 등기비 한 번 더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재경매 사건의 경우에는 전 낙찰 금액보다 높게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높게 쓸 바에는 전 낙찰자 찾아가서 그 사람 그 인수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은 재경매 사건의 입찰 금액 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